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영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제가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해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실제에 더 가까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You want a car. Here's a car. It works. No more questions. 다른 하나는 You want a car? What make, model, size? Two-seaters, four-seaters, with extras, which extras, maintenance contract, which terms, how many years, which percentage, 야라 야라. 후자가 우리 현실의 모습과 훨씬 더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뉘앙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뉘앙스는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뉘앙스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뉘앙스란 말의 미묘한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이런 뉘앙스를 느끼게 되는 걸까요? 문장 구조나 맥락,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볼게요. Help me with this. Could you please help me with this? 두 문장의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문장은 아주 친한 사이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좀 무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뉘앙스는 좀 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느낌 혹은 아직 아주 친해지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뉘앙스를 나타내는 데는 맥락과 비언어적인 표현도 포함됩니다. 승진 기회를 놓친 어떤 회사원이 있어요. 그때 승진한 동료가 다가와서 괜찮아,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기분이 나쁘겠죠? 왜 그럴까요? 우선 이 맥락,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게다가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냉소적인 뉘앙스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단어입니다. 우리가 뉘앙스를 느끼는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bias와 prejudice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bias를 네이버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니 편견, prejudice를 찾아보니 똑같이 편견이네요.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 둘의 차이를 느끼고 구분을 두어 사용합니다. bias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Even though the business owner knew, 그 사업주가 알고 있었어요. She was hiring someone less competent than the person she rejected. 그녀가 거절한 사람보다 덜 유능한 누군가를 채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She hired him. 그녀는 그를 고용했습니다. Because of a bias in favor of her school's alumni. 자신의 학교 동문에 대한 편향 때문에. 여기서 bias는 자신의 학교 동문을 특별히 편애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죠. 따라서 이 예문에서 bias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bias는 판단의 왜곡이나 불균형을 말합니다. 개인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대상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블랙핑크에서 최애가 누구야? 라고 묻고 싶을 때 역시 Which is your bias in Blackpink? 여기서도 bias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bias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예시처럼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는 경우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한국어로 똑같은 편견이라는 뜻을 가진 prejudice는 어떨까요? The juror's racial prejudice, 그 배심원의 인종적인 편견이 mad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For her to access the evidence impartially, 그녀가 증거를 공평하게 평가하는 것을. 법정의 상황인 것 같고요. she가 아마도 판사인 것 같아요. 배심원들이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판사가 증거를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여기서의 prejudice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였습니다. prejudice는 의심이나 적대감이 느껴지는 단어예요. 증거 없이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쓰입니다. bias와 prejudice, 이 둘의 뉘앙스 차이를 정리해보면 prejudice는 비합리적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에 쓰여요. 하지만 bias는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쓰이죠. 다른 단어도 살펴볼게요. infamous, notorious 둘 다 형용사로 영한사전을 찾아봤더니 악명 높은 이라고 나옵니다. Everyone knew,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That the man was notorious liar. 그 남자가 악명 높은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을. Who felt impelled to cover up his infamous deeds. 그의 악명 높은 행동을 은폐해야 한다고 느끼는. infamous, notorious 이 둘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 느껴지실까요? 둘 다 평판이 아주 나쁘고 악행으로 알려진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infamous는 그 알려진 악행의 사악함에 중점을 둡니다. notorious는 평판의 범위, 그 나쁜 행동의 평판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완벽한 동의어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단어에는 고유의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뉘앙스가 없는 세상에 산다면 편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표면적으로만 접해서는 우매해지기 쉽습니다. 이 뉘앙스를 잘 다루면 세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뉘앙스를 잘 쓰면 영어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하는 인상을 주거든요. 단어의 뉘앙스를 느끼려면 영한사전은 피해주세요. 앞서서 영한사전을 찾았을 때 뉘앙스 파악이 어렵다는 걸 모두 느끼셨을 거예요. 꼭 영영사전을 찾으시고 다양한 예문을 접해보셔야 합니다. 영어 공부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영영사전을 찾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뉘앙스 때문인 거죠. 영어 공부가 그렇듯이 뉘앙스도 하루아침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문을 접하고 영영사전을 찾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뉘앙스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부를 하는 순간 뉘앙스 파악이 딱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해요. 저는 이걸 뜸을 들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정교하게 조직되고 재구성되고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소처럼 우직하게 가다 보면 어느새 뉘앙스의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